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여의도 정보맨 여정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책 설 명절 동안 일어난 중요 이슈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이라면 여러분과 관련된 지원 정책들이 설 명절 동안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그 중요한 4가지를 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이슈 첫 번째는요, 제가 손실보상과 방역지원금 추경 진행사항 이슈를 뽑아봤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설명절 첫날인 29일날 여당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추경안에 대해서 심사 방안을 논의를 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소상공인 분들에게 손실보상 선지급은 되고 있지만 손실보상의 시행 방안은 아직 나오진 않았죠. 먼저 그냥 500만원 먼저 선지급하고 누가 지원 대상이 되고 어떻게 지원할 것이며 이러한 손실보상에 대한 한마디로 2021년도 4분기 그리고 2022년도 1분기 이 손실보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추경이 들어가 봐야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추경안이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거는 정치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당이 이러한 내용을 설 연휴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손실보상 피해 인정률을 100% 상향할 것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드리지만은 정해진 건 아닙니다. 정해진 게 아니라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되기 때문에 이게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여당 쪽에서 피해 인정률을 100% 상향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이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 그게 팩트입니다. 자, 그래서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는 전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피해 인정률이 뭐냐? 그러니까 피해 받은 만큼 어느 정도 인증해 주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비교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작년에 손실보상금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피해 인정률의 80%였어요. 자, 우리 한번 공문 가보겠습니다. 자, 이게 작년 21년도 3분기 손실보상 시행안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보정률이라고 있었죠. 이 보정률이 손실액의 80%만 보정을 해줬습니다. 무슨 얘기냐? 손실액이 나왔으면 거기에 80%만 줬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말들이 많았죠. 가뜩이나 깎이는데 거기에 보정률까지 해갖고 80%만 0.8을 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이 받지 못했죠, 사실.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그럼 100% 주자 이런 얘기가 지금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의미가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100% 상향하자라고 나온 건데 정한 건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논의할 거다라는 얘기고 있고요. 자, 두 번째, 피해 인정률 100% 상향 문제에 대해서 정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기준을 바꾸라고 여당 쪽에서는 얘기를 하겠다. 기준 변경이 여의치 않다 그러면 입법을 통해서라도 관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한 여당 쪽에서 간이가세 대상자, 동네 병원 등 손실보상의 사각지대도 또한 있고 방역지원금 사각지대도 있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이가세자 대상자들, 그렇죠? 동네 병원들, 그 다음에 사각지대에 있는 이제 특고죠. 특수고용 노동자들, 택시 노동자,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지원도 폭넓게 담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섯 번째로 폐업한 자영업자들 손실보상 등 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할 것이다 라고 이거는 이제는 송영길 대표께서 얘기를 했죠. 다 들어가 있어요. 간이가세자, 특고, 택시 노동자, 요양보호사, 폐업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분들 다 들어있죠. 정말로 다 들어있습니다. 또 여기 나오죠. 특고 종사자들, 그 다음에 법인 택시기사, 버스기사, 문화예술인 범위까지 확대하겠다. 다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정치 이런 거 모릅니다. 그냥 저는 이제는 여러분께 지원 정책만 말씀드리면 과연 현실화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됩니다. 정치인들이 말하는 게 진짜로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까지 기대만 했다가 실망한 부분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정치인들이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대로 이루어질지는 우리 소상공인 분들께서 눈을 부릅뜨고 다 되면 좋겠죠. 진짜 특고 종사자도 되게 힘들거든요, 지금. 아마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실 텐데
진짜 제 주위에 있는 특고 종사자 분들 너무 힘들어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정말로. 그래서 뭐 다 지원해주면 좋겠지만은 일단은 어떻게 진행될지, 일단은 여당 쪽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서도 얘기가 나오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해드리는데 이 추경안은 어쩔 수 없이 국회에서 통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는지가 사실 우리 소상공인 입장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제가 여의도에 있잖아요. 여기 다 국민의당 당사, 민주당 당사, 저는 맨날 정치인들 보거든요. 지나가면서. 예, 실제로 맨날 봅니다. 뭐 맨날 뭐 그 대선 주자들 오면은 막 경찰들 막 해서 막 보호하고 막 이런 거 맨날 봐요. 말을 안 드리죠. 제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정치 얘기는 아니니까 우린. 하지만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추경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는 아셔야 됩니다. 자, 설 명절 직후 저희 뭐 여당이죠. 확정이 되면 뭐 야당 의견을 제시할 것이다. 그러면서 협상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또 한 가지 또 보는 게 동네 병의원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1차적인 코로나를 지금 맞닿는 게 동네 병의원이기 때문에 이런 동네 병의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여당 쪽에서는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이슈고요. 자, 두 번째, 손실보상 선지급 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쭉 보면은요, 이미 여러분 선지급 500만원 지급하신 분도 있고요. 뭐 논란의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약 열흘 동안 25만 명에게 1조 2천억 원이 넘게 지금 현재 지급이 됐다고 합니다. 선지급이고요. 자, 신청 인원으로 본다 그러면 전체 지원 대상이 55만 명의 한 73% 수준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중기부 쪽에서. 자, 이게 중요하죠. 자,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도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 약정 지급의 절차가 모두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뭐 긴급 조치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힘들죠 지금. 약정이 안 되니. 현 추세라면 설 연휴가 끝나기 전까지 다수가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 믿을 사람 있을까요? 지금 뭐 진행이 돼야 말이죠. 그래서 뭐 지금 중기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행상 체크를 해주시겠고요. 자, 이슈 세 번째 들어갑니다. 희망대출, 희망고문, 준비되지 않는 지원책이라는 제목을 뽑아봤는데 일단은 뭐 손실보상 선지급과 마찬가지로 반복적인 오류가 계속 나오고 있죠. 같은 날 승인이 나고 이체 문자까지 받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승인 후에도 한없이 대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또한 약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약정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뭐 4일 차인데 출시 4일 차인데 희망대출이 아니라 희망고문 같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막 손가락만 아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여러분께 조금 이제 부탁을 드릴 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저에게 메일로 이런 분이 주셨어요. 어떤 분께서 이렇게 메일을 주셨습니다. 실제 저한테 온 메일이거든요. 교수님 이거 스팸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02-0000-0000 그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온 거죠. 문자가 보낸 문자가 02-0000-0000번이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온 겁니다. 확대해 봤는데요. 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자약정 진행사항 안내. 신청하신 정책자금 희망대출의 대출 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아래 링크에 접속하여서 정책자금 약정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쩌고저쩌고 써있고요. 계약번호 써져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써져 있죠.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거 맞나요? 실제 제가 이거를 봤더니 이거를 봤더니 이렇게 오신 분들이 상당하더라고요. 근데 주소는 맞아요. 이 주소가 이게 스팸 주소는 아니거든요. co.kr인데 어떤 분들은 뭐 go.kr이다 그러시는데 사실 요거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co.kr이 맞는 이유를. 자, 이게 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올린 건데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여기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뭐 SEM 뭐 CMS 어쩌고 goodpaper.co.kr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주소는 맞아요. 주소는 맞는데 근데 여기서 매뉴얼에서 나오는 계약번호는 U로 시작하거든요. U로 시작하는데 아까 그거는 또 숫자로만 시작하고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 번호가 맞는지.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찾아보니까 저 번호로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좀 여쭙는 겁니다. 어떻게 여쭙냐면 아까 그 02-0000-0000번호 5 와서 저 약정을 제대로 하신 분들 계시면은 좀 댓글로 좀 남겨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번호로 와서 약정을 제대로 하신 분들, 그리고 돈이 실제로 대출이 받으신 분들 있으면 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정말로 이 번호가 맞는지.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역마다 신보가 다르기 때문에, 저 약정한 들어가는 데가 지사가 다르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왔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저게 맞다 그러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 문자가 실제로 이게 진짜 맞는 문자라 그러면, 아니 소상공인한테 이런 번호를 보내면 대표 번호도 아니고, 야 이거 스팸으로 인식하죠. 저도 솔직히 모르겠어요, 이게 스팸인지 아닌지. 일단 광고가 없어서 진짜 번호인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맞다 안 맞다를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예. 근데 실제 이 번호를 가지고 약정이 진행하시고 무사히 끝나신 분들이 있으면 이 맞는 번호겠죠. 그래서 혹시나 이게 아마 서울에서 진행된 것 같은데, 02에 0000에 0000번으로 와서 실제 약정이 잘 돼서 대출이 잘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시기를, 좀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여기서 푼 거예요. 집단지성으로 풀어야 될 문제인 것 같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게 만약에 맞는 번호라 그러면 이거는 항의해야 됩니다. 0000에 0000번으로 보내면 어떻게 해요, 문자를. 예, 이거는 진짜 사람 헷갈리게 하는 거죠. 저 처음 봤어요, 솔직히. 국가 공공기관에서 이런 문자로 보낸다는 건 전 상상할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스팸인지 아닌지, 이거 경험하신 분들 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풀어주셔야 될 문제예요. 우리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슈 네 번째는요, 서울시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100만원 진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요거 죄송한데, 서울시 이제 소상공인 분들만 보십시오. 요거는 이슈 4는요, 이제는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만 보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이슈 4는 이제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업장 주소가 서울시로 되신 분들, 이런 분들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울시 소상공인 분들만 남아 계셨죠? 자, 서울시에서 임차 소상공인 지킨 자금이라고 있죠. 이게 2월부터 들어갑니다. 2월 7일부터 접수 계획대로라면 들어가는데, 이 100만원 받아요, 100만원. 근데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참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거 보면. 일단 내용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 등으로 타격이 큰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약 50만 명에게 현금 100만 원씩 지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50만 명이 뭐냐면 서울시의 소상공인입니다. 서울시 소상공인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는 거예요. 현금 100만 원씩. 대상은요, 임차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임차하지 않는 사업장도 있죠. 누구겠어요? 온라인 사업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임차 계약서가 없으신 분들은 이게 해당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임차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연매출 2억 원 미만인 영세 소상공인들이 처음에는 이게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했어요, 서울시에서. 지급 일정이 언제예요? 2월 7일부터 심사를 받고요. 빠르면 14일부터 이제 지급할 계획으로 원래는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싸우고 있어요. 지원금 대상을 놓고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여기 어디예요? 서울시는 이게 정치가 자꾸 우리를 힘들게 해. 여기는 어디예요? 이제 오세훈 시장 쪽이고, 서울시 의회는 어때요? 민주당 쪽이고. 그러니까 이게 뭘 놓고 싸우고 있냐면, 서울시는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소상공인 지원이고, 서울시 의회는 야 매출액 제한 없이 다 지급해라, 이거 놓고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2월 7일날 신청 못 받을 수도 있다, 스케줄상. 지금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자세한 얘기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시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이요 1억 8천만 원이라고 했대요. 조사를 해봤더니 19년 기준으로. 그러니까 서울시의 소상공인들이 코로나 있기 전에 연평균 매출액이 한 1억 8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억 원을 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연매출의 평균 수준 또는 평균에 못 미치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지원한 거기 때문에, 손실보상액 자체가 적은, 그렇죠, 매출이 적어서 손실보상액 자체가 줄어들었던 분들이 태반이죠. 이렇게 정부 지원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온 거기 때문에 2억 원으로 정했다 이거죠. 그래서 서울시에 따르면 연매출 2억 원 미만의 임차 소상공인 50만 명은
전체 서울 소재에 있는 서울 소재의 전체 소상공인의 72%를 차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서울시는 그래서 2억 원 매출로 쪼갰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이렇게 돼도 72%는 다 받는다 얘기겠죠? 그에 반해서 이제 서울시 의회 쪽은 실제 코로나19로 손실을 봤음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로 피해본 모든 소상공인들, 뭐 매출액이 크던 작던 간에 모든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누가 옳다, 나쁘다의 의미는 아니고요. 저는 그럴 권한도 없고 그렇게 얘기할 일도 없고 얘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제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당장 급하신 소상공인분들이 2월 7일부터 계획대로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면 2월 7일에도 들어갈 수가 없을 거다. 그럼 서울시의 소상공인들 100만 원 지원되는데 현금 지원이잖아요. 이것도 현금으로 딱 통장에 꽂힐 텐데 이게 지금 2월 7일부터 안 되면 또 딜레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루빨리 이게 정리가 돼서 소상공인 분들에게, 서울시 소상공인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빨리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현안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지금 설 명절입니다. 오늘이 1월 31일이고요.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마 설 명절을 지금 보내고 계신 분들, 또한 저처럼 그냥 설 명절 동안 이제 어차피 가족들이 다 여기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분명히 소상공인 분들이실 거고, 그 다음에 또 앞으로에 대한 진행사항들이 궁금하실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이제 정리해 드렸고, 결론은 그렇습니다. 하루빨리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게 빨리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팩트예요. 너무 지금 뭐 약정도 그렇고 대출도 그렇고 지원 정책도 그렇고 싸우느라고 뭐 진행이 안 돼서 좀 빨리 좀 진행을 해서 소상공인분들이 조금 더 빨리 지원 정책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좀 어느 정도 진행 사항이 돼서 정리가 되셨죠? 자,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는 뭘 담아 드릴 거면은 이제는 설 명절 끝나고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을 말씀드릴 겁니다. 지금 굉장히 해야 할 일이 여러분 되게 많으세요. 자, 2022년도 소상공인 지원금 리스트 제가 올려드렸었죠. 방역지원금 300만원 지금 진행되고 있고, 희망대출 플러스 진행되고 있죠. 폐업 지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물품 지원도 지원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손실보상 선지급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죠. 희망대출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뭐 방역지원금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이것도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끝나고 설명절 끝나고도 진행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타이밍 맞춰서 꼭 지원을 하셔야 되겠고, 앞으로 여러분께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조금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거 보시면서 이 지원금 리스트 보시면서 꼭 자기의 시기에 맞춰서 꼭 지원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인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빨리 얘기했습니다. 뭐 이슈가 4가지나 돼서 빨리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이거 보시면서 여러분 꼭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정 패밀리님들, 우리 소상공인 분들, 또한 이 영상을 구독해주시는 우리 여정 패밀리 분들 더욱더 행복하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새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새해에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지실 거라 확신을 하고요. 여러분 더 복 많이 받으시고, 무엇보다 건강 잘 챙기시고요. 건강이 재산이잖아요. 여러분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복 많이 받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인사, 우리 할 수 있다. 그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고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금 아마 설 명절이지만 장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태반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장사하시면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장사하시면서 이 영상 보실 때 그냥 미소라도 한 번만 더 지어주신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은 해내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